안녕하십니까.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태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원래 매주 한 두 개씩 올려야 되는데 요즘 뭔가 편집할 것도 많고 공연이 조금 많아져 가지고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운동을 조금 많이 해서 그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면 편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더 열심히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얘기를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 어프렌티스라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트럼프의 젊었을 적 얘기. 그리고 트럼프가 젊었을 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인데 좀 이상해요. 예, 그냥 일반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을 좀 신경 쓴다기보다 그냥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로지 그 혈안이 돼 있는 미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한테 가르침을 받은 트럼프는 점점 더 이제 로이 콘 같은 괴물이 되어 가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로이 콘 변호사에게도 어 제대로 된 뭔가 인격적 대우라기보단 마치 괴물이 더 큰 괴물이 돼 새끼 괴물이 더 큰 괴물이 돼 가지고 이제 마치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괴물을 잡아먹는 그런 형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영화를 안 보셨어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썰을 한번 풀어 볼까 하는데,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로이 콘 변호사가 트럼프한테 전한 세 가지 성공 법칙입니다. 세 가지 성공 법칙. 첫 번째 법칙이 뭐냐? "공격, 공격, 공격해라. 어택, 어택, 어택."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공격하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공격, 공격, 공격. 두 번째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마라. 자기가 심지어 뭐 어떤 누구의 뒷담화를 깠어도 자기는 안 깠다고 발뺌을 하라, 뭐 이런 개수작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 이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그 로이 콘 변호사가 트럼프한테 가르칠 때도 얘기합니다. "절대로 패배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늘 승리자처럼 행동해라." 여기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 킬러와, 그리고 한 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킬러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람과 그 사냥을 당하는 사람, 딱 이 두 부류의 존재만 이 세상에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킬러라고 늘 합니다. 어 정말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러고 이런저런 생각, 인간의 본질,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트럼프의 삶을 영화를 통해 보면서 저도 정말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성공하고 싶고, 부와 명예를 얻어 가지고 시간을 벌고 싶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재미를 느끼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코미디와 운동에 하루를 쏟고 싶은데, 아마 내년 1 월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아마 학생들한테 축구를 가르치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게 돈이 엄청 많다면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가치가 있지만, 저는 돈이 많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탠드업 코미디는 돈이 정말 많아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근사한 공연장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매일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한 일을 이제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코미디언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있다고들 하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뭐 가족들하고 시간도 분명 많이 보낼 거고, 이 제가 안 하고 싶은 일들,
조금 덜 하고 제가 하고자 하고 더 잘하고 싶은 일에 더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나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배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일환으로 트럼프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현재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원하는 걸 이루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어프렌티스라는 영화에서 봤을 때 최근에 또 트럼프의 인생을 다룬 여러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바라본 트럼프는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만 존나 잘났다. 그리고 존나 외롭다. 외롭겠다. '나중에 죽어서는 외로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유일하게 배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술이랑 마약을 안 해. 술이랑 마약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이 흐트러지는 게 싫대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트럼프가 자신은 정신이 흐트러지는 게 싫어서 "술과 마약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맨정신으로 정말 미친놈처럼 살아가니까 이 졸라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술에 안 취했는데도 미친놈으로 살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트럼프 사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이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예.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을 싫어해요. 음. 아마 제 성향이겠죠, 성향. 그리고 제가 커온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해서 그런지 축구는 완벽한 팀 스포츠입니다. 11명 대 11 명이 하는 팀 스포츠.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해도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하거나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구멍이다. 막 그냥 발이 그냥 자기 발이 아니다. 거의 발가락이 삼각형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축구할 때. 그런 사람들하고 한 팀이 돼 가지고 축구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결정적인 골을 먹고 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짜증납니다. 근데도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팀이 승리하려면 그 새끼 보고 "야이 세모발 새끼야." 이러면서 걔한테 윽박지르면 걔는 자신감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걔의 실수를 대비하도록 움직여야 돼요. 저렇게 패스가 가는데 저 세모발 새끼 분명 놓칠지도 몰라. 그러면 놓치게 되면 '내가 바로 수비에 가담해야지.'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실수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축구라는 스포츠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요. 예. 물론 엄청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세모발을 쓰진 않겠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어떤 친선 경기에서 그런 사람들도 운동하러 왔는데 "야 이 병신아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과 즐겁게 축구를 하는 게 또 덕목이라고 축구인으로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성향 때문인지 저는 사람한테 쪼끔 사실 근데 졸라 이게 웃긴 게 저 축구하다가 성질 많이 내거든요. 성질 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스미마생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워낙 이기고 싶고 승부욕이 세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진짜로 그런 화나 답답함을 표현할 때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생각을 많이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저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쁘면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긴장감을 줄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죠. 이거는 마치 밥을 먹지 않고 배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인제 찾는 건 것 같아요. 이제 코미디 할 때도 뭔가 남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농담 해 주세요 하면 진짜 그런 농담 소재는 찾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도 인제 뭐 어쨌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패스 타이밍은 너무나 부적절했기에 우리 팀이 실점을 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겠어요? 이 시발로마."라고 이 마지막 시발로마는 그냥 제가 요즘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캐릭터에서 혼자서 한번 발음 연습을 해본 거고 "잊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센 얘기와 이제 그 사람을 인제 돌보는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예. 당근과 채찍식으로의 화법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말이 길어지면 사실 좀 짜증 나잖아요.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끝날 걸 아 이런 답답한 분을 보셨나. 당신의 패스는 정말 창의적이었지만 방금의 창의적인 패스는 우리 팀 승리에 쪼끔은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쪼끔이나마 해 보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쪼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의사 전달의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코미디라는 것도 뭐 다양하게 코미디 스킬이 있는데 뭔가 좀 빼면서 하면은 이게 사람한테 웃음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냥 되게 뻔뻔해야 되거든요. 코미디의 기술 중에 정말 중요한 애티튜드 하나가 코미디언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기술 중에 이 뻔뻔함. 뻔뻔하게 누굴 놀릴 때는 확실히 놀리고 뭔가 하기 힘든 얘기를 할 때도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인제 거기에서 찾아오는 의외성 때문에 이제 웃음이라는 게 유발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뭐 친사회적인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옆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발설해 버려요. 자신의 감정에 뭔가 옆 사람이 짱난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내한테 "난 더 이상 당신을 보고 떨리지가 않아. 당신을 보고 더 이상 흥분되지가 않아." 그냥 그 말을 바로 꽂아 버려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상처를 당연히 받죠. 여자로서의 어떤 여자는 어떻게 보면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여자로서의 그 사랑을 이제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남편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안 주겠다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은데 그 아내가 이제 격앙되니까 얘가 이제 트럼프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랑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지금 솔직한 심정을 전달했을 뿐이야." 그니까 이게 정말 내 안에 있는 솔직한 심정이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뭐 그런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고. 그냥 발설을 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내도 개빡쳐 가지고 뭐 "머리숱 없는 이 대머리 새끼 뭐 이 늘탱이 너도 요즘 배 튀어나와서 못생겼네." 이러면서 막 갑자기 트럼프를 욕하니까 이 트럼프가 딴 말에는 안 긁혔는데 이제 머리숱이 없다는 말에 이제 긁혀 가지고 막 갑자기 아내를 잡아뜨린 다음에 뭐 강제로 이제 성관계를 합니다. 그 장면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 영화 속에서 나온 장면은. 인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이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코미디언으로서 제가 전망을 하자면 주한미군 철수 뭐 얘기 많이 했다던데 이거 진짜로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제 미국의 힘이 아닌 미군이 이제 빠진 자리를 대한민국 군인으로 지켜야 됩니다. 자주국방이라고 하죠. 정말 핵을 가져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리고 아마 관세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다 관세를 높인대요.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수출해서 이제 미국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이 엄청 싸겠죠. 그러면 싼 물건을 미국 사람들은 더 사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미국 의류 제품들은 덜 사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옛날에 2019 년도에 뉴욕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유니클로 한국에서 막 불매운동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2019 년도에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유니클로 늘 이제 매장을 지나갔는데 북새통입니다. 북새통. 덩기도 궁더더덕 맨날 그냥 맨날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싸니까. 심지어 제가 중고 그러니까 누가 입다가 버린 옷을 리폼해 가지고 파는 옷가게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자켓이 40불 정도 하더라고요 정말 싼 자켓도. 제가 이제 여름쯤에 갔다가 이제 겨울까지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켓을 하나 사야 되겠다.' 엄청 비싸요. 그 중고 물품인데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12,000원 아니면 저 당근마켓으로 사면은 진짜 8,000 원도 안 할 그런 잠바를 40 불이니까 뭐 얼마냐. 거의 50,000원 돈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죠 당연히. 근데 유니클로 가니까 30 불에 팔아. 새 옷인데 새 옷.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후드 집업을 하나 샀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불매운동 했었지만 저는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유니클로에서 옷을 샀습니다.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일본 나쁜 새끼들 그러지 마."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옷이 사실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어떻게 얻었냐. 어 거기 한인 조기 축구회에 제가 가입해 가지고 그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오신 형님들이 만든 한국인 조기 축구회가 있었어요. 뭐 자식들은 다 미국 시민이지만 그 사람들은 뭐 영주권, 미국 시민권 따신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한국인들이에요. 다 한국말로 "야 이 새끼야 패스해." 이래요. 뉴욕 한복판에서. "야 이 새끼야 스루 패스 넣어." 막 이래. 가끔 영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형들한테 제가 옷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축구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옷을 잔뜩 갖다 주더라고요. 아직도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 한인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 형님들한테 정말 빚을 갚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생각났고 아무튼 그 트럼프라는 인물은 아마 엄청나게 관세를 때려 버릴 거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회사들 우선 그리고 이민자들도 인제 절대 안 받지 않을까. 뭐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요즘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죠. 뭐 베트남 뭐 고런 새끼들 다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법 체류자들 열심히 검사해 가지고 뭐 태국 사람들 지나가면 "야! 네 비자 있나 봐. 봐. 없어? 이 새끼 추방이야." 이제 고런 식으로 어 많이 쫓아내지 않을까. 사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 이민자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이민자들 다 쫓아내면 뉴욕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서빙이라든지 되게 힘든 일은 그런 다 이민자들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미국에 정말 잘 사는 백인들이 누가 그런 일 합니까? 요즘 우리 20대 남자들처럼 우리 20대 한국 남자들 힘든 일 안 하잖아요. 저도 봐요. 안 하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고 처먹잖아요, 이 한심한 새끼.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어 그래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트럼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고 트럼프는 자기 가족, 자기 나라밖에 모른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걔는 약간 나르시즘이 있는 굉장히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 그니까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이민자도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춥고 배고파요." 미국에 미국에 일자리가 있다던데 "가자. 야." 하는데 몇 하루에 몇십 킬로를 걸어가 가지고 그 위험하게 총 맞을지도 모르는 거기 철책선을 넘어 가지고 "미국이다." 이래 가지고 "아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몸이라도 팔겠습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도 있겠죠.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 때문에 그러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일절 따지지 않고 "야 가. 꺼져. 너희들 다 똑같은 부류야." 이렇게 이제 내쫓는 대통령 내쫓을 대통령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사실 20대 30대 때는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저는 코미디입니다. 저는 뭐 정치나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뭐 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어떤 '생각 위대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그냥 웃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을 정말 성역 없이 코미디 소재로 다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제 얘기를 통해서 웃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뭐 영향을 뭐 받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웃길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스킬을 갖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튼 어프렌티스 정말 사이코패스의 성공한 사람 이야기 뭐 요런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현재 왓챠에서 이 서울 영화관에서는 이 상영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작구인데 이쪽 근처에는 하나도 없고 뭐 강동구 뭐 이런 데 가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다 내렸을지도 모르는데 왓챠에서 이제 개별 구매를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여를 해 가지고 11,000원 인가? 어차피 저희 집에 여기 빔 스크린 보이죠? 빔. 빔 프로젝트로 이제 구매해서 봤는데 와이프랑 재밌게 봤습니다. 어프렌티스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